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 상원에서 마련된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서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상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살 사이의 신혼조회 강화, 21살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 검토, 그리고 레드 플래그 법도 도입됩니다. 연방 상원의 총기 규제 법안 가결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과 연방 상원의 상반된 움직임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급진적이라며 총기 휴대 포함 16가지 총기 안전법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레크리에이션 공원국 부국장이었던 지미 김 씨를 차기 국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621명,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688명입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3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29.5센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에만 15,000여 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가오면서 타운 내 여행사에는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위가 5번째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를 전방위로 압박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동부해안 11개 주와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파트너십을 맺고 풍력 발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도 원숭이 두창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14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경청장 등 치안감급 이상 해경지휘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에선 오늘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LA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10대5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선 클레이튼 커쇼가 6이닝 1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개인 통산 190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저스는 오늘부터 애틀란타와 LA 엔젤스는 시애틀과 주말 경기를 갖습니다.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이현중 선수는 지명되지 못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미국에서 도전을 계속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큰 폭 상승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맑고 화창한 하늘과 함께 고운 건조한 주말 날씨 예보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CNN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potentially this opinion overruling Roe v. Wade, eliminating the right to abortion, it could have profound effects as this conservative, solidly conservative court moves forward here, Erica. Jessica Schneider with the very latest for us from outside the court. Also with us, Laura Coates and Steve Vladeck. Steve, I want to start with you. You're a constitutional law expert. As we look at this, let's pick up where Jessica left off. There are questions about not only the immediate implication in states with so-called trigger laws or these zombie laws, but specifically about other rights that Americans currently have, right? Same-sex marriage was brought up, contraception. Are those now at risk? Yeah, Erica, I think that's a huge question coming out of today's decision. Justice Thomas and the three dissenters all think so. Justice Thomas specifically says in his concurring opinion that he would welcome the opportunity for the court to revisit Griswold versus Connecticut about contraceptives, Lawrence versus Texas, Obergefell versus Hodges about same-sex marriage. And the liberals point out that he's right. I mean, Justice Alito's majority opinion, Erica, goes out of its way to say...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시죠? 지금 연방 대법원 앞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Those other rights, but it's hard to take that seriously when the gravamen of the majority's analysis is that there's no constitutional right to an abortion because there's no deeply rooted historical tradition of protecting a woman's right to choose. 이번 주말 곳곳에서 전국 주요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정부 그리고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 앞에는 이를 염려하듯 이미 판결을 내리기 전에 8피트짜리 바리케이트를 설치해놨는데 지금 대법원 앞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질까 상당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초안 유출 시 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대거 모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달 8피트짜리 펜스를 대법원 주변에 설치했고 대법원 앞 거리에는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되고 의회는 연방 대법관과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낙태시술병원이나 낙태 반대 단체 등에 대한 공격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뉴욕주의 한 낙태 반대 단체 사무실은 낙태권 옹호단체인 제인의 복수라는 이 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낙태시술병원도 대법원 초안 유출 이후 살해 협박 등이 증가하면서 경계를 강화한 상태인데 오늘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집은 것으로 현재 판결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금 대법원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에 앞서서 어제는 개인이 권총 휴대를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또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총기 규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년 만에 미국에서 의미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총기 난사 참극이 벌어진 미국에서 29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됩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1명이 희생된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 총격 참사 현장을 찾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대통령이 추모 미사에 참석한 후 성당을 나오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하라고 외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로부터 25일 만인 현지 시간 23일 총기 규제 법안이 마침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he yeas are 65,
The nays are 33. The motion to concur with an amendment is agreed to. 민주당 상원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50명 가운데 15명이 찬성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의미 있는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은 1993년 공격용 소총 금지 이후 29년 만입니다. 그간 총기 사건이 일상인 미국에서 규제 목소리는 늘 있었지만 공화당과 전미 총기 협회 등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This is not a cure-all for all the ways gun violence affects our nation, but it is a long overdue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상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내용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살부터 21살 사이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1살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원 관문을 넘어선 이번 총기 규제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현지 시간 금요일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입법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고 의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는 등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에 이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벨디 총기 난사 사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참사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야외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 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판결이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his decision isn't just reckless, it's reprehensible. It's not what New Yorkers want. And we should have the right of determination of what we want to do in terms of our gun laws in our state. Somebody could snatch it out your waist and then shoot people. I mean, it's going to be chaos. 미국 언론은 연방 대법원과 의회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며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집 밖에서 이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이 방금 들으신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총기 규제법에 타격을 입게 된 캘리포니아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대법원 발표가 나오자마자 성명을 내고 다음 주 최종 검토될 총기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에 모두 서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이 총기 제조자나 판매업자를 위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총 16가지의 총기 안전 강화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 판결은 무모한 결정이라며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총기 안전법에 대한 상식을 없애는 무모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포함해서 총기 관련 각종 사건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법원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합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총기 휴대 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지만 총기가 많은 곳에서 주민들이 덜 안전한 것이 데이터로 증명됐다며 총기 규제와 안전법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신원조회를 거친 뒤 총기 안전 과정을 이수하고 고용 상태와 거주지를 증명하는 등 총기 휴대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주 중 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경제 뉴스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가 부진을 나타내는 등 경기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했습니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쟁 장기화로 물가 급등과 그에 맞선 기준금리 인상, 공급망 혼란, 중국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도시 봉쇄 등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성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선 올해 겨울철에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독일이 가스 배급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조짐은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보 기업인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구매자 관리자 지수인 PMI 5월 53.6에서 6월 51.2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의 PMI도 5월 54.8에서 6월 51.9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50.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 그 미만은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신호가 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도 지난 5월에 올해 들어 처음 줄었고 주택 판매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작년 같은 달 대비 8.6% 올라서 1981년 12월 이후에 40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연준이 지난 15일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까지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된 이후에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왔지만 최근에 채용 속도가 느리다면서 수요 둔화로 기업들이 퇴사 직원의 후임을 뽑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 보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6달러 37.2센트,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6달러 29.5센트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거 맞나 싶기도 하죠. 네. 아무튼 기름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면서 연료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연료비가 급등하자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면서 개솔린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에너지 수요 감소는 전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석유 시장 조사 업체를 인용해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개솔린 양이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솔린 판매량 14주째 하락세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같은 기간 집계한 개솔린 수요 잠정치 역시 하루 910만 배럴로 전주보다 11만 배럴이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 들어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 평균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남가주의 경우 갤런당 6달러를 훌쩍 넘어서자 개솔린 수요가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에너지 수요 감소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with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일원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여름 날씨 모드로 전환되면서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이번 주말 보내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LA로는 82도, 밸리와 인랜드 98에서 100도, 해안가 75도, 산간지역 78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숫자는 어제랑 비슷하지만 습도가 요 며칠 가운데서는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늘에 계시면 그나마 시원한 날씨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주말 날씨는 주말 내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번 더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66도, 토렌스 65도, 얼바인 70도, 리버사이드 7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 이 시각 프리웨이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LA 다운타운 접어드는 소토 스트리트 지점에 경찰차 출동으로 인해서 출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로레나 스트리트부터 짧은 구간 정체해 보이고 있지만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는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애틀란틱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한 개 차선 차단되면서 험프리 애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LA 지역 405번 노스 방향은 라티에라 블루버드부터 세풀베다 블루버드까지, 반대편 405번 사우스 방향은 벌뱅크 블루버드부터 게티 센터 드라이브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605번 교차 지점에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외곽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헌팅턴 드라이브 지점 추돌 사고로 이 지점 지나실 때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210번 웨스트 방향은 어윈데일 애비뉴부터 미르틀 애비뉴까지 10마일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건 사고 상당히 많네요. 일단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시위대가 점점 더 많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웨스트LA 지역의 한 사무실에 이물질이 배달돼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또 어제 있었죠. 타운과 로컬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 이 한인들의 살림살이가 아시아계 중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들의 보건, 정신건강, 사회복지 수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아태 인구 통계와 정책 연구 결과 AAPI 데이터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7만 6천여 달러로 아시아 22개국 출신 중 16위로 나타났습니다. 순위 자체도 낮지만 아시아계 전체 중위소득 10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인도계로 15만 8천여 달러, 그 뒤를 대만계 11만 8천여 달러, 말레이시아계 10만 8천여 달러 순이었습니다. 또 한국계 12.7%는 빈곤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2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 형태로 보면 한국계의 약 54%는 월세로 거주해 22개국 중 8번째로 월세 비중이 높은 민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46%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아시아 출신별로 보면 대만계는 월세 비율이 25%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일본계가 30%, 중국계가 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2019년 나온 UCLA 보건정책연구소와 2020년 캘리포니아 건강설문조사, 연방인구조사국 센서스의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은 20여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60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영리대학의 학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6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취업 전망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영리대학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20만여 명이 자동으로 부채 탕감을 받게 됩니다. 대출금 전액이 완전히 소멸되고 지금까지 지불한 대출 상환금을 환불받으며 크레딧 리포트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점수 또한 삭제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기록 취소와 관련된 학교들은 2019년 갑자기 문을 닫은 드림센터 운영 아트 인스티튜트, ITT 테크 및 웨스트우드 컬리지,
그리고 커리어 에듀케이션 기업이 운영한 캠퍼스 등입니다. 또 100개 이상의 캠퍼스와 11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한 미 최대 영리 대학 중 하나로 여전히 운영 중인 피닉스 대학, 그랜드 캐년 대학, 디브라이 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시 레크레이션 공원국 차기 국장으로 한인 지미 김 씨가 임명됐습니다. 에릭 가스테 시장은 지미 김 레크레이션 공원국 부국장을 차기 국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LA시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헌신해온 지미 김을 레크레이션 공원국 국장으로 임명한다며 신임 국장이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해낼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국장은 지난 26년간 레크레이션 공원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국장으로까지 임명돼 영광이라며 LA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부국장은 LA시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국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타운 여행사에 한인들의 단체 관광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음 주말로 다가오면서 타운 관광사에는 단체 관광 문의와 예약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타운 관광사들은 팬데믹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단체 관광 수요가 본물처럼 터지면서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로컬 버스 관광은 물론 항공편을 이용한 타주와 유럽 등 해외 관광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3호 관광의 경우 요세미티와 그랜드 캐년 등 4대 캐년, 세도나 등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의 로컬 패키지 관광은 물론이고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 항공편을 이용한 다양한 연휴 특선을 선보이고 있는데 멀리 다녀온 긴 일정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호 관광의 신영미 부사장입니다. 지금 LA 사시는 분들 비행기를 이용하셔서 가시는 여행이 지금 많이 엄청 증가됐고요. 하와이나 옐로스톤이나 큰 바위 얼굴 또 알래스카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이 많이 늘었어요. 푸른 투어의 박태준 이사입니다. 리노레이 타오 2박 3일 투어 문의 많으시고요. 항상 문의가 많았던 세도나 2박 3일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옐로스톤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이제 옐로스톤 2박 3일 문의 많이 있습니다. 관광사들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비행기 탑승이 필요한 동부지역 타주, 해외 관광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최근 완화된 코로나 지침으로 비행기 탑승이 한결 수월해지면서 다양한 행선지로 단체 관광이 가능해져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리 유럽 관광 수요도 상당합니다. 미래관광의 남봉규 대표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휴가를 보태 유럽 관광을 구상하는 문의도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7월달 시즌을 보고는 서유럽과 이태리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8월에는 북유럽, 서유럽은 계속 8월, 9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계절을 많이 타는 유럽 여행의 특성상 한창 여름인 7월달 대표적인 인기 목적지는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입니다. 게스 가격과 숙박 비용 등이 치솟으면서 개인 여행보다는 비용이 절감되는 단체 여행 쪽으로 눈을 돌리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엔더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오랜만에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폭증하면서 타운 여행사들이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 대형 건물 건설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또 하나의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인 어바나이즈 LA에 따르면 한인 데일 김 씨가 이끄는 개발사가 한인타운 올림픽과 웨스트모어랜드 코너에 143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신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서가 최근 LA시 도시개발국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호텔은 약 0.67에이커의 부지에 6층 규모로 세워지며 총 7만 4천 스퀘어피트 면적에 객실 143개와 86대의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호텔에는 객실 외에 컨퍼런스룸, 헬스장 시설, 테라스데크 등이 2층에 들어설 예정이며 건축 디자인은 코벨 아키텍트가 맡았다라고 미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종식당인 용궁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90유닛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개발안이 추진된다고 부동산 전문 매체인 더 리얼 딜이 보도했습니다. 더 리얼 딜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인 왕덕정 전 용궁 대표와 알케미 플래닝 컨설팅사는
이 건물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안을 지난 22일 LA시 도시계획국에 접수시켰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벌몬트 로프트로 명명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는 6층 높이 총 7만 7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스튜디오에서 투베드룸까지 아파트 유닛 90개가 들어서며 1층에 3천 스퀘어피트의 상가 스페이스와 총 8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피스파크 일부 지역 도로가 내주부터 통제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27일부터입니다. 그리피스파크 드라이브 구간 중 트래블타운과 마운트 헐리우드 드라이브 구간 사이가 폐쇄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구간은 134번 프리웨이와 근접해 있으며 그리피스파크 드라이브 북쪽 끝부분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구간 폐쇄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수주간의 시험기간 폐쇄를 거쳐서 영구적으로 앞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국은 그리피스파크 도로 재조정 계획에 따라 드라이브의 자전거 전용 도로 신규 설치, 크리스탈 스프링스 드라이브의 차량 주차 제한, 프리웨이에서 그리피스파크 진입 제한, 그리피스파크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차량 스피드 범프 설치 등 점차적으로 그리피스파크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계인 영킴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우리는 한반도에서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며 조만간 미 의회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워싱턴 DC에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개최한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 축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 이후 모든 시선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쏠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2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무료 낚시의 날이 오는 7월 2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동물보호국은 매년 이틀간 무료 낚시를 허가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그리고 9월 3일 7월 2일도 토요일이고요. 9월 3일도 토요일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와 노동절 연휴 등 연중 가장 큰 연휴 기간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무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야생동물보호국은 밝혔습니다. 낚시 면허 없이 강과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방과 장비 등 제한 규정과 낚시 허용 시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함께하신 로컬타운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위가 어제 개최한 5번째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를 전방위로 압박한 정황이 집중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제프리 로즌 전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 초까지 거의 매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났다면서 공통점은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의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느 때는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둘지 물었고 다른 때는 법무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를 물었다면서 후반부에는 조지아주를 비롯한 주의회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로즌 전 장관 대행이 거론한 서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서한은 선거 부정을 주장하면서 각 의회에 특별 회기를 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2024년 대선 후보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두각을 나타내는 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격차로 수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잠룡으로서 드센티스 주지사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 대학이 뉴햄프셔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가능성 있는 유권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드센티스 주지사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3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드샌티스 주지사에게 밀렸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기관의 조사 때 트럼프 43%, 드샌티스 18%였던 것과 비교해서 1년 사이에 드샌티스 주지사가 크게 약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뉴햄프셔주는 아이오와의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선 경선을 치르는 주인데다가 당원만을 상대로 하는 아이오와주와 달리 일반 국민도 경선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경선이 실시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판세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주 가운데에 뉴햄프셔 주가 되고 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을 지내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 때 재검표까지 거치는 접전 끝에 주지사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리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로 통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드샌티스 주지사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나파 카운티 지방검찰은 올해 82살의 폴 펠로시를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폴 펠로시는 지난달 28일 나파에서 술을 마신 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형사처벌 기준보다 0.002%포인트가 높은 0.082%로 나왔었습니다. NBC 방송은 폴 펠로시에게 최장 5년의 보호 관찰이나 5일의 구금 등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 내려진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조만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주 단위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10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한 뒤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 대 웨이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달 초 판결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며 판결문 초안을 보도해서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초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돌 사고로 폐차 처리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난 뒤 꺼지지 않자 소방관들이 물 웅덩이를 만들어서 겨우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 자동차에 불이 났을 때 진화 시간, 물 훨씬 많이 든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YTN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폐차장에서 시커먼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충돌 사고로 폐차 처리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난 것입니다. 소방관이 소방 호스로 물을 퍼부으며 불을 끄려고 시도하지만 불은 꺼진 듯 하다가 계속 되살아나며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와 열기로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다고 결론내고 배터리 자체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랙터를 이용해 땅을 판 뒤 여기에 물을 채운 후 테슬라 차를 이 물 웅덩이에 집어넣어 겨우 불길을 잡았습니다. 폐차장이었기에 가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당국은 웅덩이에 채운 물은 17,000리터로 웬만한 건물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양과 맞먹는다며 소방관 12명이 1시간 넘게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긴급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델 S 차량의 배터리에서 불이 날 경우 배터리에 직접 물을 뿌려 불을 끄는데 꼬박 24시간이 걸리고 11,000리터에서 30,000리터 사이에 물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4월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충돌 사고 뒤 화염에 휩싸였을 때는 소방대가 7시간 동안 약 106,000리터의 소방수를 쏟아부은 뒤에야 불이 꺼졌습니다. 이 소방수의 양은
미국 일반 가정이 2년간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소방서 측은 이번에는 차를 웅덩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을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는 불을 끌 때 전기차의 100분의 1 정도인 1000리터의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열리고 있습니다. KPMG 우먼스 PGA 챔피언십인데요.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아직 2라운드 티샷 하지 않은 전인지 선수가 8언더파 단독 선두에 있습니다. 5언더파 공동 2위 그룹에는 김세영, 리디아고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LPGA 투어도 기대됩니다. 한편 아티스틱 스위밍에 출전한 미국의 아니타 알바레즈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아찔한 순간을 맞았지만 코치의 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한 소식도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아티스틱 스위밍 솔로 예선. 지난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에도 출전했던 미국의 아니타 알바레즈가 경기를 마칩니다. 흘러나옵니다. 알바레즈가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안드레아 푸엔테스 코치가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And this creates, it's very painful, but it creates adrenaline for you to wake up. So she woke up like, "Wah!" 지난해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의식을 잃었던 알바레즈를 구했던 경험이 빠른 대처를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 예어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주였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